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FDM 프린터로 손오공 피규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FDM 프린터를 사용하면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피규어를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요, 이건 레진 3D 프린터로 출력한 것인데요, 디테일한 피규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사용하죠, 피규어 쪽에서는. 저도 디테일한 피규어를 만들 때는 레진 3D 프린터를 이용합니다. FDM 프린터도 출력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이번에 이렇게 FDM 프린터로 피규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꽤 표현이 잘 된 FDM 프린팅한 디바인데요, 어느 정도 잘 나오긴 했지만 손톱으로 긁어보면 이렇게 결이 느껴지죠. 이 적층되는 결 때문에 도색을 하고 나면 누가 봐도 FDM을 사용했다는 티가 납니다. 근데 이번에 출력한 이 손오공 표면은 결이 느껴지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FDM 프린터로도 이렇게 부드러운 표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이 피규어를 프린팅한 플래시포지 가이더 3 울트라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포지 필라멘트가 사용됐습니다. 프린트 중입니다. 가이더 3 울트라 전용 오르카 슬라이서도 제공됩니다. 적층 두께는 일반적인 0.2mm 두께로 출력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품이 출력이 됐는데요, 오르카 슬라이서를 사용하면 서포터가 효율적으로 달리기 때문에 FDM 프린터로도 이런 피규어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서는 서포터가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요, 손으로 떼어내거나 니퍼를 사용해서 떼어냅니다. 서포터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름 스탠드 위에 바디가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어떤 부품은 흰색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몇 번 정도 출력을 했었습니다. 세팅을 좀 바꿔가면서요. 이 가이더 3는 가격이 좀 나가는 프린터긴 한데요, 어드벤처 5 프로를 사용해도 이 정도 퀄리티는 나오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들은 꼭 비싼 프린터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프린터의 장점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M 프린터는 서포터 설정이 중요한데요, 오르카 슬라이서의 오토 트리 서포터 사용하면은 이렇게 손오공 헤드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얇은 머리카락도 살려서 프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표면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밖에 나가서 간단한 사포질을 좀 해주겠습니다. 철물점에서 파는 220방짜리 거친 사포입니다. PLA를 거친 사포로 갈아낸다는 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면을 다듬기 위해서 사포질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PLA가 돌출된, 삐죽삐죽하게 돌출된 부분만 이렇게 떨어뜨리는 역할로 사포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러프하게 사포질을 하는 거죠. 표면에 PLA가 고르지 않고 바깥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떨어뜨려 주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가 달렸던 부분들은 굉장히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딱딱하게 돌출된 부분만 살짝 갈아줍니다. 이 바닥면 같은 경우는 서포터가 굉장히 많이 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찌꺼기처럼 돌출된 부분만 갈아주고요, 그리고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이게 레진으로 만들어졌다면 이게 의미가 있는 작업인데, 이 PLA는 이 사포로 면을 잡는다는 것은 노력 대비 굉장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서리 같은 부분에 돌처럼 튀어나온 부분들만 갈아낸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포질 절대 오래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표면에 여드름처럼 돌처럼 튀어나온 부분만 부드럽게 갈아내시거나 찌꺼기 떨어뜨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표면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컵에다가 레진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레진 아무거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붓을 사용해서 표면에 발라줍니다.
바닥에 레진이 묻지 않을 일회용 접시 같은 거 깔아놓고서 그냥 쭉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발라졌으면 UV 라이트를 사용해서 레진을 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라이트로는 표면이 살짝 경화되기는 해도 완전히 경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들기 때문에 경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경화기를 사용하면 편리한데요. 만약에 경화기가 없는 경우에는 낮 시간을 이용해서 태양열에 굳히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경화가 되었다 싶으면 뒤집어서 경화를 시켜줍니다. 레진 바르실 때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 베이비 파우더를 레진에 혼합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분말이 너무나도 곱기 때문에 레진과 섞어 바르면 프린팅 적측면의 틈새가 부드럽게 잘 메워집니다. 디테일이 살짝 죽기는 해도 FDM 프린팅에서 표면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화 후에는 표면을 보기 위해서 회색 칠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요. 서페이서로 칠해도 되지만 저는 간단하게 라카 스프레이 이용해 보겠습니다. 도료가 뭉치지 않도록 흔들면서 뿌려줍니다. 얇게 뿌려지는 노즐이 끼워진 라카입니다. 이런 노즐이 없을 때는 멀리서 뿌리셔야 합니다. 태양빛으로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표면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곳곳에 울퉁불퉁한 곳들이 보입니다. 이 팔의 연결 부분도 이렇게 떨어진 부분도 보이고요. 그리고 좁쌀같이 이렇게 PLA가 튀어나온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FDM 출력이었지만 손등에 핏줄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틈새를 메꾸기 위한 퍼티 작업입니다. 무용용 쓰셔도 되고 이런 다이소 퍼티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틈이 보이는 부분에 퍼티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물티슈입니다. 연결 부분에 힘이 닿지 않도록 해서 천천히 닦아 나갑니다. 어느 정도 닦였으면 새 물티슈를 한 번 더 뽑아서 천천히 계속 닦아 나갑니다. 닦아 나가다가 보면 틈새에만 퍼티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퍼티 닦아 나가는 과정을 조금 빠른 배속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퍼티는 굳는 시간이 꽤 빠르기 때문에 바닥에 무언가를 이렇게 깔아놓고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퍼티를 건조시켰습니다. 이제 진짜 표면 다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전동 공구를 사용합니다. 이런 일반 전동 공구는 파워도 세고 충분히 다듬어집니다. 이런 방식의 후 가공에서는 전동 공구가 필수적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렇게 사포로 갈아냅니다. 피규어의 작은 부분을 사포질을 하려면 이렇게 교체식 팁이 있기 때문에 이 충전식 바디에 팁을 교체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팁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알리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팁들입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이 있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피규어나 모형 제작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있어도 되는 공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밤에 작업했기 때문에 더스트 박스에 넣고서 팁을 교체해가면서 다듬어 주었습니다. 시간을 들이면 이제 충분히 깔끔하게 면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구름 모양의 스탠드, 제일 하단면에 서포터가 지저분하게 달렸던 자리인데요. 이쪽 면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낼 수는 있습니다.
색이 벗겨진 부분들은 이제 갈아낸 흔적들이죠. 이제 도색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브러시 청소용 라카신나를 붓는 중인데요. 이렇게 깔때기도 FDM 프린터로 잘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짜투리 PLA 남을 때 이런 거 많이 뽑아둡니다. 도색 과정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검은색으로 프리쉐이딩 하고요. 피부톤 어두운 색 먼저 칠해줍니다. 밝은 피부톤 칠해줍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구름 스탠드 도색입니다. 도복 컬러 넣어주고요. 안쪽에 입는 파란색 도복 색깔을 칠해줍니다. 붓도색은 아크릴 도료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검은색 부분 칠하고 있습니다. 에나멜 도를 사용해서 도복에 명암을 넣고 있습니다. 옷에 이제 주름진 부분들의 색깔이 들어가는 거죠. 주름에 색을 다 넣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흩뿌려서 그라데이션을 만듭니다. 피부에 중간 명암 톤을 넣기 위해서 피규어 악센트를 에어브러시로 뿌려주었습니다. 이 도료는 묽게 희석이 된 도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뿌려주어야 합니다. 관절이나 근육이 패인 곳에 자연스러운 명암을 넣어줍니다. 건조시키는 동안 다른 파츠를 도색합니다. 선우곡이 앉아있는 구름 스탠드는 흰색으로 칠해주려고 했는데 애니메이션 사파를 보니까 노란색 계통으로 칠해져 있길래 그런 컬러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아크릴 붓도색입니다. 검은색 위에는 차폐가 잘 안되기 때문에 몇 번 덧칠을 하게 되는데요. 약간 듬뿍 칠해준 다음에 흘러넘친 부분을 검은색으로 수정해주는 식으로 도색을 합니다. 드래곤볼 손오공 도복의 이 한자는 스토리 진행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이건 깨달을 오자입니다. 예전에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붓도색을 했는데 답답하고 땀도 차고 해서 요새는 이런 노동할 때 쓰는 이 면장갑 사용하는데요. 이게 땀도 안 차고 훨씬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몇몇의 붓도색이 끝난 다음에는 건담 마커를 사용해서 만화적인 도색을 합니다. 눈동자를 묘사하고 나면 이제 표정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이빨을 안 칠했었네요. 흰색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FDM 프린터로도 펜터치가 된다는 것은 면이 부드럽게 잘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드래곤볼 카툰의 그 펜터치 느낌을 조금 살려서 라인을 조금 넣어주었습니다. 이런 표현에서는 꼭 건담 마커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유성으로 된 펜이면은 어떤 것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펜 촉의 두께를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수성펜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마감재를 칠할 때 다 번져서 도색이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채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도색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도색을 아마 시도해보려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모형 도색의 베이스로는 라카를 제일 많이 쓰고요. 물론 아크릴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붓도색은 아크릴이 확실히 좋고요. 그리고 수정이 편한 도료는 에나멜이기 때문에 명암 톤이라든지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중간 단계를 에나멜을 사용하면 편하게 도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유광도료, 반광도료가 섞여서 칠해졌기 때문에 톤을 맞춰주기 위해서 마감재를 칠해줘야 합니다. 아크릴 무광바니쉬를 붓으로 발라줄 건데요. 이거 조소냐 아크릴입니다. 무광바니쉬는 바이에오도 많이 쓰는데요. 이 둘 중에 비교를 하자면 조소냐가 좀 더 건조 속도가 빠릅니다. 사용 전에는 잘 흔들어줘야 되고요. 한 여유있게 1분 정도 흔들어주면 좋습니다. 조소냐는 묽게 희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짜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0초만 흔들어줘도 됩니다. 바이에오의 경우는 이제 희석제랑 좀 섞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소냐가 무광 효과가 더 빠르고 건조도 빨라서 조소냐를 더 추천합니다. 바로 짜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요령은 없고요. 이렇게 붓으로 쭉 발라주시면 되고, 음각에 고이거나 하면 붓으로 계속 펴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기로 잘 회전시켜가면서 말려보면요, 점점 무광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광톤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반사가 통일되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느낌으로 바뀌죠. 이제 이 피규어를 프린팅했던 프린터를 간단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가이더 3 울트라입니다. 냉장고나 이런 가전기기처럼 바닥부터 올라와 있기 때문에 프린팅 시 진동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33cm, 높이는 60cm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산업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퀄리티의 프린터고요. 제품 빌드 퀄리티나 이런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상단도 개방되고 시원스러운 구조고요. 제품 뒤쪽을 보시면 필라멘트를 2개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종류의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컬러 프린팅할 수 있습니다. 익스트루더는 2개가 아니고 1개입니다. 이 하나의 익스트루더에 2개의 필라멘트를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커버는 자석식으로 쉽게 뗄 수 있습니다. 커버를 쉽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정비하기에 좋은 점이죠. 필라멘트는 커버를 닫은 상태에서 공급해도 상관없는데요. 일단 연 상태에서 보여드리면, 측면의 레버를 살짝 누르고 필라멘트를 넣으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뺄 때도 이렇게 누르면서 빼시면 되고요. 노즐 교체 방법도 쉽습니다. 레버를 뒤로 당기고 이렇게 빼내면 됩니다. 하나의 큰 익스트루더에 노즐이 2개가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최대 프린팅 속도는 초당 500mm입니다. 고속 프린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프레임을 보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LCD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프린팅 과정을 촬영해서 볼 수도 있고요. LCD에서 현재 프린팅되는 속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통 프린팅 속도는 구간마다 속도가 다르죠. 전원 스위치도 앞면 쪽에 편리하게 있고요. 출력을 위쪽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도어가 있지만 앞쪽에서도 볼 수 있고요. 양쪽 측면이 다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프린팅을 종료시켜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동이 쉽도록 바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모서리 4개의 바퀴 중에 이렇게 바닥하고 높이가 안 맞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 아래쪽에 고무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종류의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물을 좀 더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출력물하고 여기 서포터죠. 이 서포터하고 출력물하고 닿는 요 면을 라프트 서포터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분리가 잘 되는 재질을 여기 얇게 다른 재질로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죠. 가이더 3 울트라 전용의 오르카 슬라이서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창 보면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필라멘트가 2종류가 들어가 있으니까 필라멘트 각각 1번, 2번 이렇게 지정을 해서 서포터하고 출력물에 각기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시켜서 지금 출력을 하는 장면입니다. 출력물은 검은색 PLA이고 다른 하나는 밝은 회색입니다. 출력물과 서포터가 닿는 부분에 다른 재질이 출력된 걸 알 수 있죠. 퍼스랑 멀티라는 필라멘트인데요. 서포터 전용으로 나온 필라멘트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쉽게 되라고 만들어진 재질입니다. 그래서 2-in-1 익스트루더는 이런 라프트 서포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죠. 네,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덕유항공에서 이 프린터가 국내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이 프린터는 광고하기 위해서 제가 무상으로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그냥 순수하게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그냥 저의 순수한 사용기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프린터에 대한 자세한 링크는 설명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